제일 들어가기 무서워요. 왜냐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천이 활활 드러나는 그 탈탈 털리는 순간이거든요. 네. 사실 근데 맥커핀과 허프펜스를 가장 잘 녹이는 감독 중에 전통적 유명한 사람은 바로 브라이언 싱어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절름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브라이언 싱어는 사실은 그런 유주얼 퍼펙트 때문에 약간 반전 영화의 최고봉 감독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브라이언 싱어의 유주얼 퍼펙트야말로 완벽한 그냥 맥커핀 덩어리 영화죠. 왜냐면 거기 사실은 그 카이즈 호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 자체가 모든 주변의 화물에 있는 그냥 하나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다 지어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맥커핀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관객은 그 거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장황하게 듣는 게 바로 유주얼 퍼펙트예요. 결국에는 영화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허구이기도 하지만 허구 자체가 거대한 거짓말일 수밖에 없지만 그 거대한 거짓말 자체가 온전히 관객을 홀리는 2시간 동안의 완벽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브라이언 싱어의 유주얼 퍼펙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전명 발키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톰 크루즈가 거기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어떤 그 장교로 나오죠. 근데 거기서 보면은 정말로 명백한 아까 제가 말했던 히치콕의 그 시한폭탄 서스펜스 지론과 완벽하게 딱 떨어지는 그냥 그걸 재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신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애초에 그 작정하고 히치콕의 서스펜스 지론을 여기에 그냥 녹였구나. 그냥 관객한 하나의 교과서적인 장면을 그냥 만들었구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감독은 여러 번 언급했던 퀸틴 타란티노죠. 물론 퀸틴 타란티노는 약간 의외긴 한데 퀸틴 타란티노는 상대적으로 히치콕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말했던 감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타란티노 정도면 영화관이기 때문에 히치콕을 안 좋아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히치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치콕은 그냥 그 영화를 통해서 오히려 새롭게 만들어낸 감독을 좋아한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브라이언 드팔마다라고 했습니다. 히치콕보다는 드팔만을 더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제 퀸틴 타란티노인데 퀸틴 타란티노 영화 중에서 뭐 희한하게도 이 영화도 제2차 대전을 배경에 둔 작품이네요. 바스터즈 거친 약속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히치콕과 드팔마가 다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잊혀졌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히치콕적인 씬이 있는데 마이클 패스벤더가 사실은 거기서 이제 연합군으로 나오죠. 미군이 이제 가서 나치를 때려잡는 그런 특공대로 나오는데 그중 한 멤버가 바로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하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사실은 그 나치의 이중첩자로 일하는 그 여배우가 있죠. 그 배우를 접근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지하에 있는 호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원래는 거기에 나치들이 그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 모여가지고 카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슬아슬하죠. 왜냐면 나치가 아닌데 나치로 위장을 해서 거기 앉아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발각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관객들은 이제 아슬아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그때 갑자기 나치의 한 장교가 접근해 옵니다. 너네 어디 가? 하는 갑자기 말을 걸어요. 이제 그때부터 관객은 조마조마한 거죠. 여기서부터 시한폭탄은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나치가 아닌 연합군 세력들인 겁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여기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제발 무사히 벗어나기만 바라는 게 바로 관객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결국에는 그 나치 장교가 거기에 앉아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난데없이 카드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장면이 있죠. 이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바로 이 문제의 손가락 장면이 있습니다. 뭐 이것만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영화 때문에 처음 알았거든요. 독일 사람의 손가락은 좀 다르구나.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상황이 시한폭탄이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한폭탄이 터질 때 결국 타짜 밑으로 서로에게 총을 겨누게 되는 상황이 있고 결국 그게 전형적인 그 아까 말씀드린 히치콕의 테이블 이론이 타란티노식으로 변주돼서 들어가는 게 바로 그 장면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데팔만은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에 그 영화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가장 크게 높이는 그 극장신에 있죠. 그리고 타란티노는 결국 이런 식으로 역할을 뭔가 복수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극장신이 있습니다. 나치를 영화로 죽이는 사람이 바로 타란티노죠. 근데 그 씬을 자세히 보면은 캐리의 그 장면을 보시면 1대1로 대칭되는 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리의 막판 무도회 씬을 보면 사실 그때 캐리가 굉장히 황홀한 순간이에요. 뭔가 아름답게 본인을 치장하고 왔는데 주변에서 모두 다 캐리를 굉장히 뭔가 보기 드물게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해주고 너 오늘 너무 예쁘다 막 칭찬도 해주고 심지어
그날의 어떤 여왕 같은 자리를 뽑는데 거기에 캐리와 캐리의 파트너가 그 무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돼지피를 머리에 쏟기 위한 악랄한 친구의 전략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굉장히 이제 무시무시한 순간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경우에서 어떻게 영화에서 한 가장 끔찍한 카니발 무도회 씬이라고 하는 게 바로 거기 펼쳐지는데 타란티노의 그 바스터즈의 마지막 씬은 어떻게 보면 캐리에 대한 굉장히 오마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다들 영화를 보고 있죠.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린 영화는 나치 선전 영화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치 일당들이죠. 심지어 거기는 히틀러도 앉아있죠. 실제 역할은 아니지만 그냥 타란티노는 영화에서라도 나는 히틀러를 이렇게 영화로 죽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일종의 팩션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갑자기 이 영화가 시작해야 되는데 그곳이 사실은 파리에 있는 극장입니다. 그리고 파리는 이미 나치에게 점령된 상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화의 극장주가 나치에게 사실은 복수를 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때 보면은 이 뒷면에 있는 스크린 같은 그 영화에도 스크린이 있겠죠. 거기 어떤 여자의 얼굴이 가득 찹니다. 사실 그 영화의 극장주죠. 그리고 극장주 여성의 얼굴이 가득 차면서 너네는 다 이거 죽었다라고 굉장히 크게 선언하고 마녀처럼 깔깔깔 웃어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그 스크린이 뒤에 있는 필름이 발화가 되면서 확 타오릅니다. 이건 여담인데 사실 옛날에 썼던 셀룰러 필름이 있습니다. 그 셀룰러 필름이 사실 불에 너무 발화성이 높아서 심지어 그 기차에 그거 싣고 이동하는 것도 금지가 됐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개선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불에 붙이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셀룰러 필름인 겁니다. 그 셀룰러 필름을 사실은 그 스크린들에 잔뜩 쌓아놓고 그 안에 있는 나치들을 한 방에 다 타 죽이는 이야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문을 다 봉쇄해놓고 그 봉쇄한 상황에서 그들을 더 철저히 죽이기 위해서 그 위에서 결국에 총질까지 해야 되는 영화가 바로 이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하이라이트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 클라이맥스 장면입니다. 이건 완벽한 캐리의 오마주죠. 왜냐면 그때 캐리에서 그 돼지피를 뒤집어 쓴 캐리가 결국 분노하고 이성을 완벽하게 이루면서 그 안에 무도회장에 있는 모두를 탈출하지 못하게 그냥 문을 가둬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치가 그 문을 탈출할 수 없는 사실은 그것은 유의를 즐기는 하나의 장인데 그 끔찍한 하륙의 장을 변환시켜버리는 그 영화가 바로 바스터즈고 이 영화의 그 장면을 완벽하게 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퀸틴 타란티노 영화에서 그런 감독들이 뭔가를 오반주한 장면들이 꽤 있을 텐데 드팔마와 히치콕이 함께 있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바스터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기억하시고 영화를 다시 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의 여담이지만 심지어 바스터즈는 흥미롭게도 몽둥이로 나치를 때려 죽이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물리적인 어떤 폭력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전 드팔마와 좀 맞닿아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데요. 드레스 특히나 면도칼이 무슨